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솔직하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올해 75살이신 분인데 혼자 경로당 구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니 10년 전만 해도 친구가 10명이 넘었다고 하세요. 매주 모여서 바둑도 두고 소주도 한잔하고 등산도 다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나도 연락하기가 뭐해서 안 하게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져서 그래. 10년 전까지는 작은 가게를 하셨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만날 때 한턱 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가게를 접고 연금만으로 살게 되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면 계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친구들이 밥 사준다고 하면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래요. 처음엔 친구들이 왜 안 나와? 라고 연락했답니다. 하지만 몇 번 바빠서라고 둘러대다 보니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 보려고 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말이에요. 혹시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끝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배신당해서 끝나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던 친구가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에는 연락이 끊깁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이 됩니다. 만나면 밥을 먹어야 하고 차를 마셔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다 돈이 드니까요.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그 돈이 부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얼마나 들까? 야, 커피값, 식사비, 거기다 선물이라도 사야 하면 계산이 먼저 돼. 그러다 보니 만나기가 싫어지더라고. 처음에는 약속을 잡으면 나갑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약속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 라는 제안에 그날은 안 되는데 요즘 좀 바빠서라고 둘러댑니다. 한두 번은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바쁜가 보다, 요즘 만나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관계가 끊깁니다.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그리운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또 만나자고 할 텐데 나는 나갈 형편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 목록을 보면서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돈 쓰는 걸 좋아하니까 안 되고 저 친구는 바쁘니까 부담 줄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결국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연락하는 친구가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먼저 전화하기가 망설여지진 않으세요? 만나자는 제안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계들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이미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누가 계산할지, 얼마를 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더치페이 할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간 겁니다.
물론 더치페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공정한 방식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면 뭔가 달라진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낼게라고 서로 다퉜는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먼저 지갑을 꺼낼까? 더치페이를 제안할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내는 걸 기다릴까? 이 침묵이 정말 불편합니다.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불편함이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순간이 정말 괴롭습니다. 돈을 내고 싶은데 없어요. 내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안 내면 미안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갑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상대방이 내는 걸 지켜봅니다. 상대방이 내가 낼게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낼게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내심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곧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얻어먹을까? 반대로 돈을 내는 사람도 처음엔 괜찮습니다. 친구니까 한 번쯤 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까지 내가 내야 하나? 저 친구는 언제 한 번 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계산 생각이 먼저 납니다. 오늘도 내가 내야 하나? 이번엔 더치페이 하자고 할까? 결국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자연스럽게 약속을 덜 잡게 됩니다. 돈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꿉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계산대 앞에 그 짧은 침묵이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거 시켰어. 근데 요즘은 메뉴판을 보면 가격부터 봐. 제일 싼 거를 찾게 돼. 친구가 비싼 거 시키면 속으로 에이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 돈 문제가 관계에 끼어들면 순수했던 우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면 관계는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모임에 초대를 받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문자가 오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다 같이 모여요. 이런 식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몇 번 불참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모임 소식이 조금씩 늦게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연락받았는데 나는 이틀 전에 받습니다.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오다가 누가 너도 올 거지? 라고 물어봐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연락 안 했어. 배려하는 거라고 하죠.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알잖아. 모임 나오면 돈 들 텐데 부담스러울까봐. 겉으로는 배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제입니다. 물론 진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연락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는 이제 끼워주기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모임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구나. 차라리 나를 빼는 게 나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더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를 안 받으니까 모임에 안 나가게 되고 안 나가니까 더 초대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소외됩니다. 모임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게 돼요. SNS에서 우연히 사진을 보고 아, 어제 만났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부러우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어차피 못 갔을 거야 라는 체념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아저씨는 동창 모임에서 완전히 빠지셨어요. 20년 넘게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났던 모임인데요.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몇 번 불참했더니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서운했답니다. 20년 친구인데 이럴 수 있나 하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래요. 내가 가봤자 눈치만 보고 친구들도 불편하고 차라리 안 가는 게 서로 편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지만 속으로는 정말 외롭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모임에서 소식이 늦게 들려오기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부담 줄까 봐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천천히 그 관계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이 없으면 먼저 미안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도 당당합니다. 내가 낼 수도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고 뭔가 베풀 수도 있으니까요. 관계가 수평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고개부터 숙이게 됩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미안한데. 패 끼쳐서. 부담 주지 않게 할게.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베풀 게 없어.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관계는 수평일 때 건강합니다. 주고받는 게 비슷하고 서로 기대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을 때요. 하지만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받는 사람은 미안하고 주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불편하답니다. 며느리는 잘해주는데 할머니는 드릴 게 없대요. 손주 용돈도 못 주고 뭘 사다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미안하다, 부담 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뿐이래요.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할머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가게 되더래요. 가면 미안하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며느리는 왜 안 오시나 하고 할머니는 부담 줄까봐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은 관계를 망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를 낮게 보면 관계가 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행동에서 상대방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면 상대방도 편하지 않습니다. 결국 둘 다 불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미안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패 끼치면 안 되는데, 부담 주면 안 되는데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5번째, 베풀미 사라지면 관계도 얇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것들의 주고받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작은 선물, 밥 한 끼. 이런 것들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저번에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이거 맛있던데 너도 먹어봐. 생일 축하해. 작은 건데 받아. 이런 사소한 베풀들이 쌓여서 우정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 베풀미 사라집니다. 커피 한 잔 사줄 여유가 없습니다. 친구 생일에 작은 선물도 못합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다음에도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네가 사. 이번엔 내가 살게. 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석 달, 6개월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매번 자기가 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나는 맨날 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언제 한 번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물론 진짜 친구라면 돈 때문에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관계는 적당한 주고받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깨집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친구 모임에서 빠지셨어요. 10년 넘게 매달 만났던 모임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모임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왔는데 아주머니는 그럴 형편이 안 됐답니다. 처음 몇 번은 다음에 살게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점점 더 부담스러웠답니다. 받기만 하는 것 같고 패만 끼치는 것 같고 결국 모임을 그만뒀어요. 친구들이 날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 다들 이해해준다고 했지. 근데 내가 불편하더라고. 맨날 받기만 하니까. 베풀미 없는 관계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도 괴롭고 주기만 하는 사람도 결국 지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을 오래 못하고 계신가요? 친구 생일에 선물을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들이 서서히 얇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족 관계도 돈 앞에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족은 다르지. 가족은 돈이 없어도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게 두드러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부모는 자식 앞에서 당당합니다. 용돈도 주고, 팝도 사주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이럴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명절에도 오고, 주말에도 들르고, 전화도 자주 하고요.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을 줄입니다. 자식들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담이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쩌지,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연락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론 자식들도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까지 챙기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자주 오더니 지금은 명절에도 겨우 오네. 전화도 예전만큼 안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으로 거리가 생깁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명절에 모여도 분위기가 이상해요. 돈 있는 형제는 조심스럽고 돈 없는 형제는 위축되고 형님 요즘 어때? 라는 인사말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사는 형제가 물으면 도와달라는 뜻인가? 하고 방어적이 되고 못 사는 형제가 대답하면 자랑하는 건가? 하고 민감해지고 돈 문제로 직접 부딪히면 더 심각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장례비, 제사 비용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이야기할 때 숨어있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형님은 돈 많으면서 왜 안 내세요? 동생은 맨날 받기만 하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오가고 형제 사이에 금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은 아버지 장례 이후로 형제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로 싸웠거든요. 형은 돈이 있었고 동생은 형편이 어려웠는데 동생이 형님이 많이 내세요라고 했더니 형이 발끈했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다 내야 돼? 똑같은 자식인데? 결국 큰 싸움이 됐고 그 이후로 10년째 연락이 없대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상처받게 됩니다. 사랑과 현실이 충돌할 때 많은 경우 현실이 이깁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7번째, 가난을 숨기느라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가난한 걸 들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난을 숨기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피합니다. 만나면 들킬 것 같으니까요. 옷차림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가난이 드러날 것 같아서 사람을 안 만납니다. 요즘 왜 안 보여? 라고 연락이 오면 바빠서라고 둘러댑니다. 정말로는 바빠서가 아니라 창피해서, 부끄러워서입니다. SNS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좋은 것들 사진 올리는데 나는 올릴 게 없으니까요. 올릴 게 없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 비교되고 비교되면 우울해지니까요. 이렇게 하나둘씩 관계를 끊어나갑니다. 연락을 안 하고 만남을 피하고 SNS를 차단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이러는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연락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왜 그동안 연락 안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못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아저씨는 5년 동안 친구를 한 명도 안 만났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지면서 창피해서 사람을 피했대요.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었지. 친구들이 처음에는 연락했는데 내가 계속 피하니까 결국 연락이 안 오더라고. 지금은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 5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들한테 다시 연락하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설명을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결국 아직도 혼자 지내고 계세요. 체면을 지키려다가 관계를 다 잃은 겁니다. 혼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가난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들을 피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와도 바빠서라고 둘러대고 계신가요? 체면 때문에 고립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8번째, 돈이 사람을 떠나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만 보는구나. 돈 없으면 아무도 안 만나주는구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피하는 건 가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난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관계에 스며듭니다. 대화할 때도 함께 있을 때도 불안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가난한 사람은 눈치를 봅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고 편하지 않습니다. 이 눈치가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말도 부정적이 되고
표정도 어둡고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가 불안하고 눈치 보고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겠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불안한 거고 부담이 되니까 눈치 보는 거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가 피곤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지칩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해. 맨날 한숨만 쉬어. 함께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진 건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 만나고 도와주려고 했지. 근데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 돈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 나도 내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 만나면 나까지 우울해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덜 하게 됐어.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부정적이면 멀어집니다. 9번째, 그래도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이들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 인격을 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둘째, 이들은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이런 기억들이 지금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들은 역지사지합니다. 나도 언젠가 어려울 수 있어.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넷째, 이들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친구가 아니야.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게 친구지. 이런 마음으로 곁을 지킵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 집 평수, 차 종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 진심, 노력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한 명 있답니다. 60년 지기 친구인데 할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가난해진 후에도 변함없이 연락하는 친구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그 친구만 남았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지. 돈 얘기 안 해.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요즘 이야기하고. 그 친구 덕분에 버텨.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도 변함없이 연락하는 사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10번째, 가난해도 사람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최소한의 선을 지키세요. 돈은 없어도 약속은 지키고 거짓말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세요. 이게 사람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둘째, 돈 얘기를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 돈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가끔은 다른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세요. 관계가 돈 이야기로만 채워지면 피곤해집니다. 셋째,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나는 가난해서 자격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돈은 못 줘도 시간은 줄 수 있어요. 정성은 줄 수 있어요. 경청은 줄 수 있고 위로는 줄 수 있고 응원은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직하세요. 형편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비싼 데는 못 가. 나는 이 정도만 낼 수 있어. 숨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할 것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일곱째, 자존감을 지키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정말 가난하게 사세요. 하지만 친구가 많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 친구가 힘들면 들어주고 아프면 병문안 가고 기쁜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돈으로는 못 사줘도 마음은 줄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 가난하지만 당당해. 그게 비결이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면 진짜 사람들은 곁에 남습니다. 11번째, 혼자가 된 노년이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잃는 게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외로워서만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높습니다. 외로움은 흡연, 비만, 운동 부족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요. 둘째,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씻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밖에 나가야 하는데, 혼자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됩니다. 셋째,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도 아무도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우울해집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답니다. 이웃들도 몰랐고 자식들도 연락이 없어서 몰랐대요. 이렇게 고립된 채로 늙어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건강합니다. 혼자 있으면 빠르게 늙고 빨리 아프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건강 그 자체보다 관계가 중요할 수 있어요. 마지막 12번째,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의 역설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보다 곁에 있어줄 사람이 더 소중해요. 특히 늙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거든요. 만나려면 교통비, 식사비, 차비, 작은 선물, 축의금, 부조금,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완전히 가난하면 이 최소한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치 않아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세요. 둘째,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세요. 엄청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 관계 유지비는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시간, 정성, 마음, 이런 것들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친구를 구별하세요.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 돈 없으면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놓아주세요. 다섯째, 남은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들을 잘 지키세요. 여섯째,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일곱째,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해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 네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결국 사람이야. 돈 많이 벌어봤자 혼자 늙으면 뭐해. 사람 곁에 있어야 따뜻해.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사람은 놓지 않으려고 해. 커피 한 잔 살 돈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돼. 맞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무거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돈 이야기가 공기를 바꾸고 초대받지 못하게 되고 먼저 미안해지고 베풀미 사라지고 가족도 어색해지고 숨기느라 고립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도 관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되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해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작은 연락, 작은 관심, 작은 마음.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 명한테라도 연락해보세요. 오래된 친구, 소원해진 가족, 그리운 사람.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